안녕.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제 친한 동생이 영어 공부하는 법을 좀 물어봐가지고 그 동생이랑 그 대화를 하다가 이거를 한번 유튜브 컨텐츠로 찍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제 영어의 현 주소를 생각을 해보면 토익은 975점이 나왔고 이게 별다른 준비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 점수거든요. 스피킹은 이제 어쨌든 영국 대학교에서 1년 동안 영어로 강의를 들으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에세이도 쓰고 이런 게 가능한 정도이고 제가 비즈니스 영어 이런 거는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냐? 처음부터 잘했냐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쌤이랑 처음 만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간단한 단어인 셰프도 몰라가지고 쿠커라고 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물론 4년 만나면서 쌤이랑 맨날 영어로 대화를 해서 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를 공부를 따로 하기도 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모두가 다 외국인이랑 연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빠른 방법이지만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는 게 혼자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풋이 있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정 어휘나 표현들이 여러 상황에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어 단어가 정말 많지만 일상에서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휘나 표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쌤이 계속 fair enough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fair enough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 설명을 영어로 쌤한테 들으니까 정확하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냥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쌤이 fair enough 이걸 쓰니까 약간 감이 잡히는 거야. 아, fair enough는 이제 완전히 막 엄청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네.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라는 거를 막 검색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일 때마다 쓰니까 이게 습득이 되는 거였단 말이죠. 많이 듣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레벨 올라갈 때까지는 사실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추천하는 거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단어에다가 한국어 뜻 이렇게 1대1로 외우잖아요. 뭐 예를 들면 treatment, 치료, 뭐 therapy, 뭐 치료, 뭐 plan, 뭐 계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1대1로 외우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외워봤자 휘발되기 쉽고요. 나중에 어차피 까먹어요. 진짜 하루만 지나도 까먹고 그 많은 단어를 맨날 계속 이제 그렇게 1대1로 집어 넣어가면서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 단어를 하나를 5개를 하루에 외우더라도 좀 딥하게 파는 거죠. 영어 단어 자체를 한국어 뜻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자체로 바로 연결 지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연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건 쉬운 단어지만 그냥 모든 어려운 단어에 포함되는 얘기인데 연필, 펜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in 펜수를 생각을 하면서 그 펜수 그 자체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연필에서 해석해서 펜수를 거치지 말고 이걸 봤을 때 펜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I bought this pencil yesterday 뭐라든지 I don't like this pencil that much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영어 단어를 영어 단어로만 외우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예문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모르는 단어를 배울 때 쌤한테 예시 문장을 자꾸 만들어 달라 그래요. 너가 얘기해봐. 이걸로 예시 문장으로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없거나 하면 사전에 사실 예문들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뭐 네이버 사전, 영영사전, 영안사전 잘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예를 들면 connec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있다, 연결하다, 접속하다 이런 뜻을 보는 것도 물론 처음엔 중요하지만 예문들이 많아요. The towns are connected by train and bus services. 이렇게 하면 connected by train and bus servic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connect랑 by도 쓰는구나. 그리고 first connect the printer to the computer. 여긴 to를 썼죠? Click continue to connect to the internet. 이렇게 to가 많이 쓰죠. connect to 이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볼 때, 그러니까 단어를 배울 때 connect, 연결하다 뭐 이렇게만 배우면 실생활에서 쓸 때 말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예문들을 보다 보면 얘네가 같이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 on 아니면 with
for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그래서 얘는 connect는 to를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문형이라고 blah blah a to slash with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with 또 쓰는구나. I think I connected with the baby during the charity event. 그래서 이렇게 보면 connected with the baby 라고 했잖아요. 아기랑 연결된다? 그러니까 교감을 나눈다 이런 뜻이죠. 예문들을 보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이 단어들이 쓰이는 걸 봐야 그 단어를 진짜 알고 쓸 수가 있어요. 적절한 상황이. connect를 보면 뭐 the internet, tells wifi, 뭐 bluetooth 이런 걸 보니까 connect는 뭔가 물리적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뭔가 사람이랑 이렇게 할 때는 connect with the baby. 그러면 이제 connect with를 검색해 보는 거죠. 사전에 connect with an animal, connect with God, connect with nature, connect with the others 이렇게 예문이 쫙쫙쫙쫙 나와요. 이걸 보면서 connect라는 단어가 쓰이는 쓰임새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딥하게 외우는 게 훨씬 실용성이 있거든요. 한 개를 더 보면 depend 이걸 보면 저는 depend를 들으면 바로 on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물론 뭐 it depends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depend on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문 보면 I depend on your word, depend on the weather, much depends upon you 이렇게 depend on이 계속 반복되죠. 그냥 단어 하나만 딸랑 외우는 것보다 그 양옆으로 뭘 써야 될지 아니면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가 훨씬 잘 보여요. 그리고 예문에 사전에 있는 게 많이 충분하지 않다 생각을 하면 챗GPT나 이런 AI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예시 문장. 나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 예시 문장 좀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 써가지고 그거 보면서 공부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영어를 좀 이미 잘한다, 이미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 하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건데 사실 영한 사전도 괜찮지만 영영 사전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이버에도 영영 사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영국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옥스퍼드 딕셔너리 이걸 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depend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애들이 해놔요. be able to trust, rely on, depend on 굉장히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해놔요. depend라는 단어를 의존하다, 의지하다 뭐 이렇게 한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depend는 이런 뜻이구나를 영어로 감이 오는 거죠. 단어를 드라이하게 그냥 연결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컨텍스트를 다 흡수를 하면서 외우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단어가 혼자 쓰이는 경우가 없고 보통 뭐랑 연결해서 많이 쓰여요. 근데 이런 거를 collocations 아니면 phrasal verbs라고 하는데 얘를 같이 공부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ake라는 단어도 take 자체만 쓸 때는 뭐 그냥 뭐 챙기다, 뭐 가져가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지만 take가 혼자 쓰이는 경우보다 같이 쓰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take off 하면 우리 이제 비행기 탈 때 이륙하다 라는 뜻이 되고 take on 하면 이제 떠맡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고 또 take over 하면 또 인수하다 뭐 인계받다 take down 하면 뭐 끌어내리다 약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디서 공부를 하냐? 저는 책을 사서 했었는데 저 추천하는 거는 collocations in use 그리고 phrasal verbs in use 이게 시리즈로 있어요. 그거 진짜 괜찮아요. 스피킹은 진짜 뱉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입으로 내가 뭔가를 뱉어보는 걸 연습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혼자 인터뷰를 막 하세요, 영어로. 내가 뭐 지미 펠런 쇼를 나갔다. 그 에이미 치킨숍 데이트? 이거 뭐였지 이름이? 아멜리아 치킨숍 데이트. 셀프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저가 어떻게 하는지를 예시를 들어보면 아바타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아바타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그걸 영어로 대답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How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You know, it's really nice. I really like the concept of having like evil Navis instead of Navis being always good or humans being always bad. So it's an interesting twist.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로 혼자 대답을 해보는 거죠. 말로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또 성대모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원어민들을 그냥 따라 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발음이 나쁘거나 그렇게 해도 알아듣겠죠. 당연히 저희도 이제 외국인들이 어눌하게 한국어를 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근데 내가 좀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잘하고 싶다. 발음도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부끄러운 어떤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미국 영어를 하실 거면 그 굴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부끄럽더라도. 콩글리시를 하듯이 계속 부끄럽다고 하면 사실 발음이 늘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계속 굴려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 영국 영어를 배울 때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어색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약간 척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걸 꼭 참고 계속 일부러 쌤 말투, 쌤 가족 말투를 따라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 명예 영국인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하고 그걸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막 과장을 해서라도. 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런던 근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말투가 약간 이런 거예요. So today 이렇게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냥 진짜 성대모사 한다 생각하고. 제가 일본어랑 독일어를 공부 중인데 일본어는 사실 뭐 애니 짬밥도 있고 토모토모라는 유튜브도 보고 어느 정도 인풋이 많다 보니까 뭔가 다른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대충을 알거든요. 뭐 아따따까이 데스네 이거를 그냥 아따따까이 데스네 이렇게 로봇처럼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라 억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인풋이 있으니까. 스고이 이런 걸 봤을 때 스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고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인풋이 많으니까 그냥 바로 스고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독일어는 제가 인풋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봐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 그러니까 뭐 이 하이즈 뭐 이렇게 해도 하이즈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히빈, 민 이런 걸 또 어떻게 억양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몰라요. 인풋이 있고 없고가 언어를 배울 때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팟캐스트를 추천합니다. 팟캐스트 뭐 미드, 영드 이런 거 봐도 당연히 좋죠. 근데 드라마는 아무래도 연기톤이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 차라리 유튜버를 추천해요. 차라리 유튜버를 추천하고 제가 약간 제가 듣는 추천하는 것들을 여기다 올려둘게요. 원래 원어민 속도로 얘기하는 팟캐스트가 있고 되게 천천히 쉬운 단어로 얘기해주는 게 레벨별로 있기 때문에 자기 레벨에 맞춰서 들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발음 이것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안 써도 돼요. 그냥 대충 알아듣긴 하는데 내가 좀 욕심이 있다. 나 발음을 진짜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 이거 추천하는 게 모음 발음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발음 기호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 알파벳이 그 단어에 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정말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알아듣겠지 뭐 발음 그렇게 좋아야 된다고 발음 안 좋은 사람들도 영국 잘만 사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발음을 교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쌤 친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보드게임 하면서 노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노는데 제가 뭔가 설명을 해야 돼. 앞에서 설명을 하면 친구들이 맞추는 뭐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폰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쌤 빼고. 쌤은 이제 저랑 오래 만났으니까 하는데 약간 진짜 다 띠용 물음표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희 기준에서는 폰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F 발음을 살려서 폰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싶잖아요. 근데 걔네는 원래 발음이 phone이에요. 그러니까 폰이 아니고 phone 그 어우 사운드를 그냥 뒤에 E가 있기 때문에 O가 어우 이렇게 롱바울이 나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지만 폰하고 phone 이게 외국인들 귀엔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폰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거야. 모음을 잘하고 안 잘하고가 얼마나 네이티브처럼 들리냐 안 들리냐의 그거인 것 같아요. A, I, O, U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사운드가 나는지 O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냄비, pot 근데 이게 뒤에 E가 붙거나 하면 카유인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계속 혼자 어우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이 또 실수하는 게 E랑 A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둘 다 그냥 A잖아 A.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침대는 bed 잖아요. 근데 나쁘다는 bad거든요. 그러니까 bad 이 차이를 연습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했고 계속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진짜 쌤이 엄청 막 제발 그만해 할 만큼 쌤을 붙잡고 나 발음 맞게 하는지 봐달라. 또 뭐가 있죠? 그 I 하나랑 E 이거 읽는 것도 되게 한국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거긴 하거든요. 살다 live 이거랑 떠나다 leave 이게 leave 이게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약간 이렇게 던지는 듯이 하는 거고 sick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넓혀서 하는 거죠. 찾다랑 아프다도 seek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음 발음을
떼놓는 게 진짜 유용해요. 근데 이거는 모음은 사실 영국이랑 미국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발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모음을 떼셔야 되고 영국 발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국 발음을 떼셔야 됩니다. 그 O 사운드도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pot 이랬잖아요. 영국인들은 pot, dog 이렇게 하는데 미국인들은 dog, pot 좀 약간 좀 더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억양에 맞춰서 모음을 탄탄하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편해요. 모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를 볼게 desperate 이걸 봤을 때 한국어로 이거를 이렇게 막 쓰면 desperate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desperate 이렇게 하면 사실 콩글리시 발음이잖아요. 원어민들이 하는 걸 잘 들어보면 뭔가 desperate라고 해야 되지만 보통 그냥 desperate rate라고 세게 안 하고 그냥 약간 던지거든요. desperate 약간 이렇게 사전에 들어가면 발음 듣는 버튼이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까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들어보고 최대한 똑같이 따라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발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이 왜 못 알아듣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강세가 큰 것 같아요. 강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real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깨닫다. 이거를 realize 뭐 이렇게 읽으면 그게 뭔 단어지? 문장 속에서 그 realize 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약간 really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게 realize라는 걸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스트레칭을 하냐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냐를 단어를 배울 때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냥 realiz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realize 이렇게 realize real에 강세가 가는구나를 알면 좋아요. 왜냐면 강세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명사냐 동사냐를 강세로 가를 때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물이라고 할 때는 present라고 하고 그 PPT 발표한다 그거 presentation 할 때 그럴 때는 present라고 하거든요. present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 이거기 때문에 이 강세 차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desire 이거 발음 기호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점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거기가 강세를 주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강세를 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za 앞에 있잖아요. z 앞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desire 아니고 desire인 거죠. 다른 단어 한번 볼까요? effort 이거 보시면 노력이죠. 앞에 이 앞에 강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effort 아니고 effort 이렇게 하는 거죠. 에 주는 거죠. 강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강세가 단어에도 있지만 문장 전체에도 어디를 강조하는지 어디를 높게 해야 되는지를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어디를 길게 해야 되는지 이런 흐름이 다 있고 강세가 다 있는데 문장 강세는 저도 아직 좀 어려워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네이티브 레벨이 아닌 건데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쉐도잉처럼 그냥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 그 문장을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떻게 읽는지를 보는 거죠. 유튜브에 브리센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자기 팟캐스트도 올리고 그냥 단어도 매일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Yeah, because in the UK you normally just say do you want to go out for a drink with someone? Because in the UK 높게 하고 you normally를 강조해줘. 그래서 because in the UK you normally just say do you want to go out for a drink with someone? Do you want to go out for a drink? 이걸 굉장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with someone 이렇게 하잖아요. Do you want to go out for a drink with someone? 그래서 이걸 계속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Because in the UK, you normally just say Do you want to go out for a drink with someone?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를 따라 성대모사 하듯이 따라 해보는 거예요. And then the other day she goes, can I have some water?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하면 그걸 따라해보고 미국 사람이 Can I have some water? 하면 또 그냥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이티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문장들을 강세 생각해서, 발음 생각해서 최대한 따라해보고 연습이 진짜 프랙티스 많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언어는 정말 정직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쓰냐 안 쓰냐 사실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최대한 입으로 뱉으려고 많이 하시고 텍스트로만 배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살아있는 영어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많이 듣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진짜 말해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뭔가 미국, 영국 영어 차이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영국 영어 다들 영국 영어 멋있지 않나요? 다음은 브이로그로 올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영어 공부 관련해서 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